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박스가 보면은 지금 DJI O4 Air Unit은 좀 더 얇고 Air Unit Pro는 좀 더 두껍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얇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얘는 케이스도 없어서 얘는 진짜 가볍게 날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반면에 DJI Unit Pro는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 보시면 뭔가 이렇게 방열판들이 훨씬 많아서 얘가 되게 열이 많이 나서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개선점이 있어 보입니다. 얘가 이제 레이턴시가 되게 느려서 이제 거의 아날로그 수준만큼 되게 빠를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되게 기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라는 말이 붙는 거고 얘는 조금 느리지만 어떤 보급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할 때 굳이 솔직히 이렇게 비싼 거 맨날 꽂아가지고 하기도 솔직히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싼 거가 있으면 가볍기도 하면서 막 날릴 수 있는 그런 용이 있어서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한번 그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뜯었지 방금. 오, 이렇게 생겼구나. 안테나가 연결돼 있습니다. 카메라가 엄청 커. 우리가 요만했었는데 지금 이만해졌어요.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와, 이거 카메라도 확실히 커졌네요. 그죠? 일단 앞에서 본 카메라 느낌은 지금 확실히 카메라가 커졌죠. 그 다음에 이 전선이 밑에 있었는데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갔네. 그리고 방열판도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열이 뭔가 또 많이 발생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도 열이 많이 날 거라는 게 좀 약간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대 1.3, 그 다음에 f2.8로 되어 있구나. 카메라 보내줘. 벌써 들어가면 두둥. 열린다. 빨갛게 끼는 거야 지금. 근데 못 쓰려고 좀 야, 좋겠다. 처음으로. 이제 속 불라고 지금. 이게 뒤쪽에 여기가 그 걸리니까 글루로 뺄 때 돼 있지. 실리콘 그거 깨야 될 수도 있어. 글루 옷 쓸 땐 그 네. 찢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쫙 빼야 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옷을 비슷한데. 그리고 요거 4개를 빼면 앞에 카메라가 렌즈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크네요. 우리가 그 항상 그 O3도 문제가 여기에 있는 그 떨림이 진동이 자이로 떨림이 문제인데 이게 엄청 빡빡하게 잘 고정되는데 뭐 별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몸체를 볼까요? 그럼 몸체 사이즈는 좀 비슷해지면 내가 낑겨가지고 날릴 텐데 몸체는 더 얇아졌어요. 오히려 여기 DJI Air Unit Pro라고 해서 이렇게 방열판이 엄청나게 잘 돼 있네요. 옛날엔 진짜 여기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 만지면 막 손 대고 뜨거웠고 막 엄청나게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모리 카드 꽂는 곳이 이렇게 있고 더 얇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떼어서 보여드릴까요? 좀 더 얇아진 게 확실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바인드 해가지고 이제 글씨까지 써 있구나. 옛날에 이제 글씨가 여기 안 써 있어서 이게 어디 눌러야 되나 항상 이렇게 한참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잠깐만 바인딩 버튼이 어디 있더라 하면서 이렇게 한참 돌려보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바인딩 버튼이 어디지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돌려보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다 보면 얘는 이제 물론 옆에 있긴 하니까 바로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명백하게 여기 bind라고 써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보기가 좀 더 좋아졌네요. 안테나는 얘도 역시나 왔다 갔다 하는 거면서 나사를 풀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풀어 빼봐야지 할 수 있게끔 돼 있구나. 좀 이따 나사를 한번 풀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안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 빠져요. 네.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다 분해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라. DJI O4 Air Unit의 프로. 자, 빨개벗겨 보자. 이야. 이거 그냥 뚜껑을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진 않네요. 와 뭔가 일반 에어인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다르네요. 되어 있고 저 뭐야? 가운데 무슨 관이 아니고. 아까 비슷하게 라이트랑 생겼다. 비경 요거 이쪽이 비슷하네. 방열판이랑 그 아까 전에 저 반도체 같은 거라고 할까? 저런 배열은 칩들. 비슷하다. 칩들 위치 비슷하고. 좋았네. 이거 뭐예요? 어떤 거요? 이거 그거는 까봐야지 알아요. 보통 발열이 심한 칩셋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네. 보시면. 그래서 보통은 영상 카메라 정보를 받아오면은 그 코덱 뭐 이런 거 변하는. 이 위치가 또 위치도 비슷하네. 근데 똑같은 놈 아니야? 사이즈 위치가 비슷하네. 근데 잠깐만 사이즈 똑같나요? 아니 조금 더 작나? 조금 작네. 잠깐만. 걔가 더 작죠. 배열이 약간은 비슷하게 만들었네요. 뭐 영상 처리 칩셋하고 그 지금 통신 칩셋 이런 것도 없으니까. 여기 위치랑 이렇게 그죠? 안테나 거의 위치. 똑같다. 이렇게 네, 보면. 요거랑 보시면 레이아웃이 레이아웃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네. 이걸 만들어서 이걸로 뭐 조금 더 뚜껑 깐 거네.
줄였거나 뚜껑을 지우고 좀, 그치. 그렇네. 이쪽은 뭐 별거 없고 이쪽은 안 되는. 이쪽은 아예 요게 빠져야겠네요. 그래야지 뭔가 이 안쪽인데 이 안쪽도 뭐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뒷면도 여기 비슷할- 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볼트를 우리는 안 먹었어. 여기 2개 빼면은 빠질 것 두 개를 같아요. 쳤어요. 여기 볼트. 그러게. 여기 볼트. 그래야지. 근데 뭐 안에 봐봤자 어차피 뭐 뒤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저거 라이트랑 그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거의 뭐. 높이는 낮아졌어. 아 근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 가운데 요게 고정 볼트인가요? 그게 아까 전에 내 판때기 붙이던 여기. 거. 그치 이게 붙인 거죠. M2예요. 둘 다 M2여서 헐렁헐렁해. O3 거를 하면은 그냥 훅 들어가요. 얘도 그렇고 둘 다 고정 이 볼트인가요? 바깥에가 O3랑 똑같은 규격이고 이 안쪽에 아까 전에 제가 볼트 파보 고정. 25에다 꽂던 그 판때기에다 꽂던 그 이게 지금 20이고 이게 30이죠 지금 그럼. 그런 거. 그 25예요? 원래 아날로그 VTX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프레임들이 있는. 네. 프레임들에도 VTX 홀 뚫려 있잖아요. 네.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프레임 같은 거 하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맞아요. 저기 사이즈. 얘를 지금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고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그쵸, 거죠. 맞죠. 그렇죠? 볼트 아까 꽂아가지고. 파보 25가 딱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죠? 그 생각은 조금 해서 이렇게 방열판이 밑으로 가는 형태네. 이 프레임으로 FDK로 해버리게 되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방열판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O3는 없어가지고 되게 빨리 뜨거워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따로 달고 막 맨날 막 그랬는데. 끄라 그러고 꺼져 있고 막 그랬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DJI O4 Air 유닛이 과연 몇 분 뒤에 꺼질 것인가, 즉 실내에서 선풍기를 틀지 않고 지금 약 겨울이니까 한 24도 정도 되는 제 방 안에서 만약에 선풍기를 틀지 않고 그냥 파보 20에다 꽂아놓고 배터리를 연결해서 계속 촬영을 하면, 즉 4K로 촬영을 계속하면 아무래도 이 얇고 작은 O4 Air 유닛에서 고해상도의 4K 영상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번 기억으로는 조금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데 선풍기 잠깐 안 틀었다고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O3보다 확실히 더 빨리 꺼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실험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얘는 몇 분 뒤에 꺼질 것인가. 지금 한 50초 가량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요거 지금 오토바이 되게 멋있죠. 이건 지구 대탈환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보던 만화인데 저의 어떤 이직 선물로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사준 그런 선물입니다. 너무 멋있죠. 지구 대탈에 스티키 타고 다니는 모습이랍니다. 아무튼 잡설이 길었고, 자 이제 한 1분 10초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체 장시간 대기 중 계속해서 사용 불가. 이제 뭐가 떴죠. 기체 프로세스 과열. 그러니까 꽤 뜨거워졌다는 뜻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지금 O4 Air 유닛은 아무래도 레이싱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대기 시간 있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 1분 몇십 초 만에 꺼지면요 이거 시험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한 1분 40초 정도 되면은 에어 유닛이 과열돼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그냥 고글이 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O3 같은 경우는 한 몇 분 갔었을까요? 한번 다시 한번 좀 테스트 해볼게요. 얘 분명히 조금 더 길게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선풍기 안 틀었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꺼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O3를 지금 제가 파보 20 프로에다가 장착해 놨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찍어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 흔들리긴 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FPV가 다가오듯이 무슨 영화 찍듯이 한번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찍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대단해요. 이렇게 조그만한 작은 유닛에다가 이런 작은 송수신기 장치로 1080 영상을 보내는 거긴 하죠. 어떤 1080이라는 고해상도의 디지털 영상을 한 10km까지 전송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긴 해요. 아까 전에 걔는 73도에 꺼졌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O3 Air 유닛은 지금 76도까지 77도까지 가는데 안 꺼지고 있죠.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DJI O4 Air 유닛은 73도만 꺼진다. 그러니까 되게 빨리 꺼진다.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좀 자기가 이제 보호하려고 그런 거고, 지금 O3 Air 유닛은 놀랍게도 80도가 넘어가는데 계속 촬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행을 좀 빨리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런 바람 때문에 쿨링 다운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안 부는 데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쭉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아까 전에 걔는 1분 한 30초부터 이제 꺼진다는 기체 프로세스 과열하는 경고 문구가 나왔었죠. 지금 근데 얘는 1분 한 이제 40초대를 가고 있는데도 아직 그런 경고 문구가 뜨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제 뜨네요. 1분 42초 한 기체 프로세스 과열이 뜨고 한 10초 정도 그러니까 더 간다는 것 같아요. 그죠? 10초, 15초 정도가 O3 유닛이 조금 더 가고 이제 1분 54초 있었거든요. 아까 1분 43초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10초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그래도 O4 유닛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O4 Pro는 몇 분을 갈까요? 여기 이제 되게 재미난 결과치가 나와요. 얘는 자세히 보시면은 O4 같은 경우, O4 Pro 같은 경우는요, 방열판이 이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얇아졌는데 더 넓어졌거든요. 그 크기 자체는. 근데 방열판이 있어서 그런지 얘는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갑니다. 그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되게 큰 장점이에요. 레이싱을 할 때 O3로 저는 이제 디지털 레이싱을 이제 동네장 대회에 이제 참석을 했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출발을 하려고 이제 뭐 한 4명 정도가 동시에 이제 출발을 보통 하거든요. 채널을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너뛰어서 한 4명이 동시에 시합을 하고는 하는데 한 조에서 아무래도 하다 보면 누군가 한 명이 뭔가 좀 잘못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세팅 같은 것 좀 다시 하다가 출발을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사람 기다리다가 다들 막 이제 막 기체가 과열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곧 꺼집니다. 좀 빨리 출발해요. 막 이러면서 항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면은 기체가 다들 과열됐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좀 있다가 또 다시 2조가 먼저 날리고 1조는 좀 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디지털 대회에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DJI O4 Pro는 뭐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3분 40초까지 가요. 아까 전에 한 1분 50초 정도에서 O3가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분 30초 이상을 더 가요. 그 소리는 이렇게 대기할 때도 좀 넉넉하게 뜨거워지더라도 저 방열판에 인해서 대기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동네장 레이싱이라든지 어떤 레이싱 대회 나갈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게 아니었나 DJI가 이런 대기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준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되게 큰 장점이고요. 많은 개선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1분 53초에 꺼졌는데 지금 2분이 넘어가는데 안 꺼져가고 있죠.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얘도 뜨거워지긴 뜨거워져요. 근데 꺼지긴 꺼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꺼지고 있죠. 그래서 O4 Pro를 이제 제가 연결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드론 세팅을 할 때 배터리 연결하고 깜빡하고 선풍기 안 틀었을 때 생각보다 이제 나오네요. 2분 20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O4 Air 유닛 같은 경우는 1분 40초. 그 다음에 O3는 1분 50초였죠. 근데 얘는 이제 조금 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분 30초가 아니라 2분 40초에서 꺼졌구나.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분 53초, 2분 44, 45, 46, 47, 48, 49, 50, 51, 52. 코어 온도가 이제 한 74도 깜빡거리고 있네요. 그죠?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지? 이거 제가 3분 30초 맞는 것 같은데요? 3분 넘기네요. 3분을 지금 넘겼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기체 프로세스 과열한 다음에 O3랑 Air4 같은 거는 바로 꺼졌는데 얘는 지금 이 경고 문구가 나온 다음에도 꽤 오래 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방열판 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도가 금방 76, 77, 78, 79 이렇게 안 올라가고 온도가 더 천천히 3분 23초가 가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1분 43초에 꺼졌고 1분 53초에 꺼졌고 얘는 3분 23초에 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열 테스트였습니다. 몇 g인지도 한번 무게를 한번 재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테나가 2개나 돼. 이게 옛날엔 이거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게 2개나 돼서 아마 신호가 또 왠지 더 잘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엔 이렇게 지금 요거 딱 한 개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DJI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었는데 조금 더 글씨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더블이 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또 큰 변화점 중 하나인데 왠지 신호가 더 잘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파 테스트를 하게 되게 적합한 곳이어가지고 저는 여기 종종 와서 전파 테스트를 이렇게 좀 해보곤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나무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나무들은 수액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전파를 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반 왔으니까 저 끝에까지 가면은 근데 되게 지지직거리는 현상이 O3에서는 있었어요. 하지만 O4는 과연 어떨까라는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안테나 약간 노란 게 하나 나오네? 아까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O3랑 O4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걸까? 아까 낮에는 되게 신호가 짱짱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신호가 조금 안 좋게 나오네요. 확실히 속도감이 너무 빠릅니다. 잘 날려야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한 다음에 없는 걸 보고 밑으로 통과를 해보겠습니다. 신호가 꽤 괜찮죠? 아까 거보다. 아까 분명히 걔는 좀 신호가 여기서 좀 안 좋아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얘는 신호가 특별히 문제 없게 나옵니다. 그럼 한번 DJI O4 Air 유닛 프로가 아닌 일반 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우와,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얇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엄청 작네. 야, 이건 진짜 저가형으로 나온 것 같다. 장난 아니다. 뭐죠? 테이프일까? 뗄 수 있나? 뭔가 되게 싸구려 같이 나왔어요. 엄청 싸구려 같이 엄청 얇게 엄청 라이트하게 날려라 그 얘기네. 이것도 안테나도 이 안테나 있잖아요. 얘랑 좀 비슷한 스타일의 안테나가 그냥 하나 그냥 싸구려로 이렇게 히트 튜브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그냥 감싸버리고 안테나는 하나밖에 없고 두 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딱 네 개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꽂아서 하는 걸로 돼 있네. 그 다음에 얘 선도 되게 짧은 걸로 들어있고요. 카메라도 뭔가 그렇게 화질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좀 이따 그거 카메라 사양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려고 하면 이거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빼야 되는 걸로 돼 있네요. 카메라는 확실히 뭔가 되게 싸구려틱한 게 있는데 얘 왠지 뺄 수 있네. 그냥 그 케이스였구나. 일단 닫아 놓겠습니다. 파버 35로 O4 프로랑 그 다음에 얘는 파버 20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예쁘게 뚜껑도 만들고 이렇게 3D 프린팅해서 카메라 프레임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거북이 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O4 Air 유닛이 어떻게 보면 라이트죠. 라이트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O4 Air 유닛. 얘는 O4 Air 유닛 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버 35, 파버 25랑 호환이 되고 얘는 파버 21이랑 호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는 아바타 2 렌즈를 쓰고 있고 얘는 네오 렌즈랑 같은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비행하면서 오늘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또 나무까지 올라가니까 125m 그 정도 되고 그거 보십니까? 그 위에 저기 하나? 아 돌려야지 좀 나무로 죽잖아. 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엄마. 손가락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날린 거 맞죠? 뭐 로베트를 yap았어. 그거 가짜 줄 알았어. 아니 용군이 실수한 거 실수했어요. 갖게는 했는데 실수했어요. 근데 LED 맞죠? 시체마다 색깔이 다 틀렸어. 색이 없어. 얘는 약간 민트색인데 파란색인가? 파란색. 민트 아니야? 아쿠아 아이스 사이언색이지, 사이언. 아이스 블루. 일단 저 길 따라갈게요. 여기 앞에 바로 정면 있잖아. 저기 있지? 그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와서 이제 절벽 따라 올라가는 거.
레이싱 하려면 미리 코스를 정해놓고 타이핑하고 있어요. 짜고 치는 코스. 해서 다시 어디 있어? 뒤에 있어?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멋지다 이거 보니까. 저기 따라 올라갈 수 있죠. 정면에 있는 걸저 있지만 이 방향에 따라서 좀 쭉 올라가다 가는 거죠. 쭉 하고 있어? 왜 이러는 거야? 아, 점프하고 있어. 멋진 거 아니야? 왜 따로따로 와? 레이싱인데? 이제 서로 코스를 이제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이 코스를 맞춰야 된다니까. 너 저기서 왔구나. 자,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DJI O4 Air 유닛이고 어떤 게 DJI O4 Air 유닛 프로일까요? 왼쪽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오른쪽 것도 상당히 크리스피하죠. 좀 아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큼 DJI O4 Air 유닛이 이번에 화질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DJI 네오로 나왔을 때 걔도 화질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합니다. 왼쪽 게 DJI O4 Air 유닛 프로고 오른쪽 게 DJI O4 Air 유닛입니다. 이 차이를 조금 아시겠나요? 물론 약간의 색감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좀 더 선명하겠죠. 그리고 고프로 대신 어떤 상업 촬영을 한다면 프로가 맞긴 하겠지만 보시다시피 O4 Air 유닛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들어있구나. 요 4개. 하나, 둘, 셋, 4개랑 나사는 4개 들어있네요. 요렇게. 그럼 요거는 여기다가 끼라는 얘기니까 좀 이따 요거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용 FPV가 나와야지 이거를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는 한번 엄청나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나사 사이즈가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네요. 여기 그죠? 보이죠? 이렇게 하면서 딱 꽂으면은 해서 날려볼 수 있겠다. 오, 나이스. 자, 그러면은 파보 20에다가 DJI O4 Air 유닛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 사항은 뭐냐면 이게 딱 1인치거든요. 1인치 바이 1인치예요. 그래서 25.5 바이 25.5인 거예요. 그러니까 2.54cm를 미리로 바꾸면 25.4 어쩌고저쩌고 미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25.5mm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올리면서. 그래서 정확하게 규격가 25.5 바이 25.5가 되어 있고 그게 여기 정확하게 딱 이렇게 끼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나사 푸셔가지고 이제 얹히시면 되는데 하나 차이점 뭐냐면 이 O4 Air 유닛이 약간 이렇게 좀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약간 부품들이 여기저기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마침 육각형 요 플라스틱 넛스 보이죠? 요거. 얘가 원래는 이 카본 프레임 밑에 있었어요. 나사 풀리지 말라고 이 긴 나사 밑에 있던 거를 위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그게 이거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면 O4 Air 유닛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때문에 요게 약간 이제 공중부양하게 되잖아요. O4 Air 유닛 그 보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나사만 위로 올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잘 맞춰서 이제 이거를 나사를 조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여 보겠습니다. 근데 조일 때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등 간격으로 이렇게 높이 값이 똑같아야 돼요. 요거를 할 때 한 번에 확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거 사면 되게 편해요. 이거 샤오미 건데 한 3만원 줬나? 34,000원 줬나? 되게 편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의 프레임과 요 이제 모터의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이게 평행이 맞아야 돼요. 지금 약간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좀 기울었죠. 약간 좀 수평을 맞춰야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 나사를 좀 더 조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 높이 값을 그러니까 잘 보면서 너무 꽉 하면은 보드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4개를 잘 분배해서 골고루 일단 좀 조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약간 지금 여전히 약간 이렇게 기울였잖아요. 그럼 얘 앞으로 좀 더 조여줘야 되겠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양 옆에 봤을 때 이렇게 수평이 잘 맞게끔 요것만 조여주시면 이건 원래 그냥 파워 20 설치하는 거랑 같은 거죠. 딱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여기다가 볼트 그 육각형 너트를 밑에 있던 거를 위에다가 플라스틱 너트를 올려서 요 간격을 약간 벌려준다가 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설치해 주시면 되고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카메라가 요 케이블이 지금 여기 위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가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위로 해야지 업사이드 다운이 안 되니까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 얘를 이제 꽂으실 때 저희가 크게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밑에 거는 이제 각도 조절하는 거가 있고 위에는 위에 나사 꽂으면 되니까 위에 나사부터 먼저 고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나사를 기존에 있는 그 여기다가 먼저 좀 꽂아주시면은요 딱 맞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위에 것도 그냥 같이 조립해 놓을게요. 여기 나사에다가 맨 위에다가 먼저 나사를 일단 나사에다 꽂습니다. 그래서 딱 꽂아서 꽂아주고 양옆을 먼저 이렇게 고정시켜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이렇게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이 각도는 그냥 여기 제일 맨 앞으로 하시면 돼요. 뭐 이게 한 25도 정도 되는 각도인데 그냥 제일 맥시멈에서 쓰는 게 아마 날리실 때 제일 좋으실 겁니다. 그냥 맨 앞으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각도 해가지고 조여주면은 제일 앞으로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원래 긴 나사 원래 들어있었잖아요. 일단 얘를 여기다 잘 얹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무가 기존에 들어있는 파워 20에 들어있는 고무거든요. 이 고무 그대로 활용하셔야 돼요. 이 고무 정도 돼야지 이 진동을 막아주고 젤로를 막아주더라고요. 이거보다 딱딱한 고무를 제가 꼽았었는데 그랬더니 젤로 현상이 그 공진 현상 때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흡수가 되는 그냥 기존에 잘 들어있는 잘 만든 검증된 이 그냥 고무 링을 그대로 쓰시면은 특별히 어떤 진동 없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연결해 볼게요. 얘도 연결할 때 카메라 선 잘 조심하셔서 이제 꽂아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냥 나사만 조일 수 있는 능력만 되시면 누구나 조립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저희가 파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보다 더 복잡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저항이나 커패시터를 쓰긴 쓰는데 0603이라고 해서 흔한 사이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 0603 사이즈예요. 저항이 크잖아요. 대부분 이런 걸 쓰는데 근데 얘는 지금 0402 사이즈까지도 많이 써요. 더 작은 걸 썼다. 더 비싼 건가? 더 컴팩트하고? 수급이 막 일정하진 않죠. 얘는 그냥 항상 구하는데 이거는 막 지금 출시 중인 것들도 있고. 그럼 최신형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그냥 완전 새로 다 구해서 만든 거죠. HD 제로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긴 한데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한 거야 이게? 네, 엄청 가볍네요. 그치, 근데 엄청 가볍지. 네. 그러니까 솔직히 허접해 보이잖아요. 허접한데 기능들이 다 구현된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진짜로 엄청 가벼워 보이는데요. 이건 메모리 같고 낸드라 적혀 있는 거니까요. 낸드라고 써있나? 네네, 낸드라 써져 있어요. 얘가 뭘까 이거? 흰색. 그 안에 AP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처리하는 칩셋. 네, 그런 게 들어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이 얘만 긴 거 들어있어. 프로만. 그것도 치사하게 얘도 좀 긴 거 좀 해주지, 그지? 또 돈 주고 사라는 거죠. 10,000원. 잘 만들었네요. 다. 역시 디자인가? 네. 전 이렇습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파보 20이라는 정말 그 가벼운 기체의 거의 끝판왕이 돼버렸어요. 이 DJI의 이 라이트를 넣으면 가뜩이나 가벼우니까 분명히 기동성이 좋아지고 이거 2엽을 3엽으로 우리가 바꾸는 지까지 했었는데 2엽으로도 이제 가벼워지니까 훨씬 더 잘 날고 배터리 런타임도 길어질 거고 어차피 얘는 뭐 영상 찍으려고 날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재미 보려고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는 결국 눈앞에서만 날리거든요. 크게 멀리 안 가고 그러면 롱레인지가 아니니까 얘는 라이트로 해도 충분할 거고 그러면 얘 가격 경쟁력도 되게 좋아질 거고 그리고 얘는 고프로를 달면 솔직히 말해서 얘도 되게 잘 깨져서 별로였고 고프로 달면서 너무 무거워져서 이거 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고프로급 카메라가 지금 달리면서 기동성은 엄청 좋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다닌다는
다른 건 이제 다 접고 25만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재미도 있고 카메라 화질도 열려줬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회사 이름은 공개해도 되나요? 네, 공개됩니다. 네, 벙커버스터에서 만들어준 그다음에 이제 렌즈 보호까지 딱 정확하게 되면서 이거 하면은 이야 이거 대박이겠다. 굿. 재밌겠는데요? 지금 문제점은 여기 지금 에폭시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거는 뭐 나뭇잎이나 추락 시 이물질 들어가면 바로 쇼트가 나올 수 있다는 또 의견을 주셔서 케이스를 여기 덮긴 덮을 건데 에폭시도 그럼 갖고 계시나요? 있긴 있어요 지금. 그럼 바르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이왕 하는 거? 근데 그러면 기판이 못생겨지죠. 못생기죠? 당연하지. 그거 막 뭐 붙여놓은 것처럼 되고. 근데 못생긴 거보다 코팅이 그러니까 내 말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막 추락 많이 시키는데. 이번에 O4 Air 유닛에서는 약간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O4 Air 유닛 프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현상인데 이번에 사전 리뷰어들께서 이제 이 현상을 많이 발견해서 카톡으로 서로 공유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막상 비행을 할 때는 이런 울렁거리는 느낌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를 자이로 플로어에 넣어서 후보종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최종 결과물에서 이런 젤로 이펙트가 녹화가 되는 최종 영상이 렌더링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걸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리뷰어께서도 지금 최근에 프로그램을 써서 주파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이유는 O3 Air 유닛에서도 있었던 현상이에요. 이런 이유가 왜 일어나냐면 컨트롤 주파수가 24kHz고 카메라 IMU 주파수가 24에서 30kHz인데 모터 진동이 이제 카메라 IMU로 전달돼서 주파수가 일치해서 공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은 이제 그런 고무 링이 충분한 고무 진동 흡수 쿠션이 있는 그런 진동 고무 링을 써서 이거를 좀 잡아주시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재질을 TPU가 아니라 좀 말랑말랑한 TPU 3D 프린팅 재료가 아니라 일부러 그래서 여러 번 이런 공진 현상 때문에 수정을 하면서 PLA 재질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딱딱한 재질로 해서 이런 진동 자체를 잡아주는 거죠. 왜냐면 말랑말랑한 TPU 자체가 카메라가 좀 흔들거리는 현상이 좀 있어서 이런 공진 현상이 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PLA 재질로 해서 좀 디자인적으로도 좀 엣지 있는 디자인도 하면서 이런 공진 현상도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저희가 황동 인서트라고 해가지고 나사선을 이제 그런 쇠로 만들어가지고 나사를 꼈을 때 좀 더 단단하게 secure하게 fasten이 될 수 있게끔 황동 인서트를 넣어서 나사로 꽉 그 카메라 마운트를 잡아주게끔 이번에 좀 개선을 하면서 여러 리비전들이 있었거든요. 한 4차, 5차에 걸쳐서 비행해보고 또 수정하고 비행해보고 수정해보면서 그런 디테일들을 보강을 해서 황동 인서트까지 넣어서 이번에 3D 파츠를 만들어서 이제 제 유튜브 스토어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일단 유튜브 스토어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택배로 따로 그거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9,000원으로 지금 책정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 찍은 다음에 이렇게 울렁거리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죠? 자이로 플로어 눌렀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만들어셔서 그리고 또 뭐 3D 파트를 개발하실 분들께서는 반드시 그런 황동 인서트까지 넣어주시고 파보 20에 있는 그 기본 고무링 충분한 쿠션이 있는 고무링을 쓰셔서 이런 진동이 없게끔 젤로 이펙트가 없게끔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규격이 파보 20도 똑같고 파보 피코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계속 이렇게 쭉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등딱지를 연결할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조여주시면 일단 카메라는 이렇게 해서 카메라는 이렇게 마운트가 된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꼴인데 GPS 넣으시려면 빨리 GPS 넣으시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잘 얹히셔가지고 그냥 조여주면 끝납니다. 조립 되게 간단하죠? 되게 생각 많이 했어요. 가장 편안하게 그냥 조립할 수 있게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동 드라이브 있으면 확실하게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뭐 특별히 가르쳐 드릴 만한 건 아까 그 플라스틱 육각형 나사를 밑에다가 잘 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꽉 조이지는 마시고요. 카메라만 진동이 없게끔 적당하게 고무 흡수가 잘 되게끔 그 충격 흡수만 잘 되게끔 약간의 그냥 정확하게 그냥 적당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게 다예요. 조립된 모습입니다. 간단하죠? 4개 꼽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거 수평 이렇게 맞추시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안에 플라스틱 육각 나사가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빼면은 설명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안테나를 먼저 꼽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밑으로 나오죠. 똑같이 선이. 얘를 먼저 여기를 보드에다가 꽂아 주셔야 돼요. 얘가 이제 싱글 안테나인데 부러지지 않게 잘 구워 맞추셔가지고 여기다 딱 끼시면 됩니다. 잘 꽂았죠? 보시면 여기 선이 하나 꽂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뭐 약간 선 이렇게 위로 가게끔 덮어서 선이 뭐 프로펠러 감기지 않게끔만 잘 해가지고 조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냥 드라이버만 돌리실 줄 아시면은 조립이 되는 거라서 뭐 따로 이게 튜토리얼 만들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파보 20을 사시면은 파츠들만 따로 이제 별도로 주문해서 사시면은요, 이렇게 바로 오프로 날려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오프 관련된 제품들이 안 나와 있는데 중고로 하나 사셔가지고 오프로 해가지고 바로 날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답니다. 잠깐만, 얘는 되나? 여기다가 이거 낑겨 넣으면은 얘는 되겠다. 여기 지금 딱 맞잖아요, 그치? 요거 나사 뭐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은 얼추 얘는 실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얘는 그러면 파보 25에다가 꽂아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맞겠죠 뭐, 그럼 같은 사이즈니까. 이거 호환이 되긴 되겠네요. 요거 한번 빨리 실험을 해보고 주말에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 나사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들어있어야죠. 이 나사도 안 들어있고 8mm? 그러면은 나사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커스텀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사도 사야 되는 거네. 이거면 되겠죠? 이게 좀 얇고 길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였어요. 이게 들어가던데 이게 같은 거거든요. 길이감만 똑같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근데 얘가 되겠다, 그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돌아가요. 들어가긴 들어가. 이게 M2다? 네. 이 안쪽 것도 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구멍이 큰데? 그냥 해결. 한 방에 해결되네. 그러면 되게 천재적인 발상인데 얘는 왜 그런 게 없었을까? 그러니까 얘보다 개선된 점이네. 얘는 무조건 이 나사 조그마한 거밖에 못 쓰는데 얘는 나사 큰 놈들은. 근데 원래 VTX가 규격이 그거예요. 그래요? 네, 저희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얘는 안 그랬잖아. 얘가 이상한 거였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꽂을 수 있네. 오. 의견이 수용됐나 보다. 그치. 왜 이런 거 안 해주냐? 규격을 왜 하나만 해주냐? 네. 막 난리쳤나 보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원래 VTX들이 구멍이 근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나사가 너무 길어요? 기네요. 이건 또 얘보다 어떤 짧아야 거였어요? 돼요. 얘는 갑자기 뭐 한참 남아. 반 이거보다 반 짧아야 될 것 같아. 이 짧은 거 잠깐 꽂아보자. 짧은 거를 그리고 그러면 딱 이런 맞나? 디자인 간단하죠. 짧은 거는 그러면 딱 맞나? 옛날에 썼던 디자인. 짧은 거 맞아요. 딱 이 사이즈면 돼. 그럼 여기 결국 있어요. 이거 카메라용 이거 여기 조그마한 거 있어요.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냥 설치가 되고 있어. 그러면은 파보 25가 많이 팔리겠네. 베타 FPV가 좋아하겠다. 그럼 우리는 앞에 저 파츠만 만들어서 팔아야겠네요. 응? 그치. 저것만 만들면 바로 장사할 수 있어. 뭐가 낮아진 게? 이게 지금 그 프로파일이 낮아진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케이스가. 프로파일이 이게 납작해진 게. 네, 납작해진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안 들어가면 끝이잖아.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네모가 저 커져서 안 들어가면 끝이잖아. 안 들어가면 이제 다른 기체에 넣어야죠. 방법이 없죠. 제발. 됐다. 야. 오케이. 파보 25 많이 팔릴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 얘가 더 재밌어요. 날려보면 여러분. 실제 저도 이거 날리면 파보 20 프로를 안 날리게 되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저희 가성비가 다들 높다고 햄토리님도 이것만 들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코리아 IPB님도 그렇고.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결국 이것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네. 그럼 이렇게 놔두고 갈게요. 네네. 너무 어차피 간단해서. 이것만 만들어 주시면 45도 각도나 뭐 네. 딱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네네. 반복을 하시죠. 네. 아싸. 파보 25 됐다. 파보 25랑 파보 35도 똑같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서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뭐 워낙 간단한 거라서. 이거 나사를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이게 원래 그 기존에 있던 거를 좀 개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파보 25랑 얘랑 똑같다고. 파보 25도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빼면은 그냥 이렇게 빠지게끔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빠지게끔 돼 있거든요. 얘를 그냥 이 밑에다가 이렇게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으로 여기 이제 고무들이 들어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쿠션으로 이제 진동 흡수를 잡게끔 기존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요 밑에다가 요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장착해서 위에다 다는 겁니다. 얘는 뭐 그래서 각도 잘 맞추셔서 그냥 꽂기 맞으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 나사만 조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이렇게 위아래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라서 뭐 특별히 알려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테나 먼저 꽂아주시고 이 선만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꽂아만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나사 4개만 조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얘도 뭐 따로 튜토리얼 만들지 않겠습니다. 요거 제작할 때는 그냥 20x20, 그러니까 2cm×2cm거든요. 그냥 요거만 그냥 껴주시고 그냥 나사만 조여주시면 되는 거라서 M2 나사로 얘는 뭐 특별히 얘도 튜토리얼 따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수건만 쓰시려고? 생물 막 생물 중에- 분해해보고 있는 느낌이야. 생물 중에 뭐 새로운 종을 발견해가지고 막 저희가 막 신기해가지고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됐냐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옛날에 도요타 사면 도요타 사가지고 다 분해해보잖아. 이게 어떻게 맞아요. 만들었지 나사까지 다 풀어보면서 막 기술력 배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얘네들이 이런 그러면서 성공. 이거 어떻게 빼지? 어떤 거요? 저 케이스 저거 카메라 케이스 이거요? 위에다 저 꽂아놨잖아. 빼지 마요. 웬만해서 진짜 약하게 돼 있어. 아 그래? 빼지 마. 네. 뚜껑 빼지 마. 빼려면 일자선이 뭐 있어야 돼요. 안 빼도 될 것 빼지 같아. 마세요. 그 미치지 않겠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글루건으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거 떼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요거 2개만 이제 교체 가능한지 이게 가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능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것만 팔겠다는 해가지고. 거지. 고장나면 사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떼가지고 나중에 다시 글루건 해가지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것도 들어있었던 거 아니죠? 저쪽 제가 거 다 만든 저, 거. 예. 와, 진짜 이거 몇 g이에요? 진짜 가볍죠.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경량화가 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팔아서 음. 나의 미니 드론에다가 음. 이거를 연결한다고 하면 음. 저는 조종기를 DJI 컨트롤러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로 다 되는 거야. 그냥 계속 하나로만 계속 굳이 바인딩해서 불필요한 그 들고 다니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지.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정도 급이라면 사실상 이게 약간 가방도 좀 작은 거에다가 경량해가지고 배터리 넣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예. 거기에 딱 맞춰진 것 같아요, 이런 드론들은. 우리 그러니까 것만 쓰세요 이러는 거지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VTX에 대한 이슈 이게 경량화뿐만 아니라 네. 지금 여기 배선이 지금 끝에 2개가 수신기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파보나 한다고 하면 또 뭐 수신기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하나로 끝나잖아요. 아 그 ELR을 그 수신기 안 해도 같은 거 되잖아요. 이렇게 삑 달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뭐-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커스텀 드론이나 이런 거 한다면 또 여기 안테나 또 사야 되잖아. FC에다가 막 수신기도 달고 수신기 달아야 되죠. 그죠? 수신기 안테나 있고 근데 그 무게도 사실 빼고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단 DJI 컨트롤러를 쓴다는 가정 하에. 그렇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심플한 거죠. 그래서 그냥. 되게 가벼워졌잖아 분명히. 그 2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드가 결국은 AIO 보드 하나와 이 보드 하나 끝이에요. 그치. 그래서 파보 20이나 파보 피코 이런 애들은 되게 가벼워질 수 있겠더라고. 엄청 가벼워질 수 있는 거죠. DJI 컨트롤러 써. 굳이 수신기 달지 마. 무게만 나가. 어차피 뭐 롱레인지 멀리 수신율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어차피 그냥 눈앞에서 날릴 거는 그냥 얘로 해. 맞아요. 이런 거지. 그냥 어차피 왜 30만 원짜리 꽂아서 하니 이러는 거지. 맞아요. 그냥 딱 그 정도 용도 나온 거 같고. 와. 이거는 야 권영상님께서 이렇게. 우와 하네. 이렇게만 판매하는 거. 와, 이거는 진짜 제대로 나왔네. 15만 원 이렇게 나오면 15만 원이면 진짜 잘 만든 대박이다. 완전 컴팩트하게 제대로 컴팩트하게 잘 만든 것 같다. 비슷한 끝난 거죠. 왜요? 컴팩트한 뭐, 어떻게 안 컴팩트했었었는데. 이거 레이싱 기체. 엄청 두꺼웠죠 예전에는. HC 디지로랑 우리 견딜 아직 수가 현장 안갈 없는 거야? 무게와 훨씬 가볍다. 스펙과 훨씬 가볍고 일단 간단하고 심플하고. 네. 안테나도 이 정도면 뭐 많이 연장해서 하면 될 거예요. 저거 레이싱 기체에다 올려서 5인치 올리면 완전 초경량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일단 레이싱 카메라 기체는 이거를 올리진 이거를 않죠. 들어가기에는 이거 자리가 올리면 그죠. 너무 커요. 그치 카메라도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럼 차라리 라이트 프로를 만들어주지.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해가지고 저 나중에 사이즈의 레이싱 모드만 딱 들어가게 해도
경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근데 뭐 그래서 그게 권 좀 여사님 시장이 말하는 게 그 레이싱 관심 없을 거다 얘네는. 네, 맞 그건 맞아요. 얘는 파이가 작으니까. 시장이 작잖아요. 컨슈머가 굳이 그 레이싱 드론 하는 그렇지. 오히려 안 하지. 10년이면 모를까. DJI가 생각하는 레이싱 대회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5인치의 그런 레이싱이 아니라 미니 드론 레이싱일 거예요. 실내에서 하는. 오히려 제가 그렇다면 쟤는 레이턴시도 문제가 없는 거죠. 미니 드론 실내 대회는 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하는 그 5인치의 그런 문제가 대회는 조금 뭐 이거 안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 빼고 한번 분해도 해볼까? 안테나 빠져요. 네.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다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이게 대박이라서 여기에 다들 관심 가시네. 역시 레이싱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커스텀 하시는 분들은. 여기용. 여기 여기용. 이게 뭔데? 이런 아, 애들 거. 이런 애들 거. 그러니까 그런 용어는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미니 레이싱,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다 들어와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역시 그러니까 미니 시장이 좋은 게 실내 대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이든 뭐든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대회가. 아 이러면 또 큰일 났네. 왜요? 이거 너무 많이 발열 문제는 어떻게 되지? 발열 문제는 뭐 옥스네일이 발열이 엄청나거든 원셀이. 근데 이렇게 근데- 나온 이유가 발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근입니다. 2025년 1월 9일 드디어 DJI에서 또 새로운 제품을 2개나 출시해줬습니다. DJI O4 Air Unit, 그 다음에 DJI O4 Air Unit Pro를 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커스텀 FPV를 날리시는 분들이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DJI O3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랑 그 다음에 송수신기가 달려있는 이거를 갖고 커스텀 FPV에다 장착을 해서 지금까지 디지털 FPV를 날리고 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시장의 또 판도를 바꿔보려고 더 대중화를 위해서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더 낮춘 제품을 O4에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분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부에서 이제 리뷰를 해보고 많이 이제 3주간 날려봤는데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격이 이제 이게 33만 원에 출시가 됐었으면 O3가 O4 Pro도 한 33만 원 정도 하는데 O4 Air Unit은 13만 4천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대중화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으로 꽤 구매 가능한 가격대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커스텀 FPV 시장은 저는 문제가 뭐였냐면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았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한 걸 좋아해요. 좀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런 거 막 생각하기가 싫어. 그런데 어쨌든 커스텀 FPV의 어떤 그런 또 장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그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나한테 맞는 것들을 이제 파츠별로 내가 직접 조립을 해서 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정말 대다수의 저 대중들은 그렇게까지 그걸 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이 5인치의 FPV를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 보고 여기 O3 Air Unit을 이제 꽂아놨긴 했는데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옆에서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기에는 유튜브 찾아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저희 초중고생들 지금 공부한다고 바쁜데 언제 그 유튜브 보면서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정말 자기가 평생 먹고 살 거 아니면 그러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의 특징은 이제 드리니의 성장기예요. 막 완전 이렇게 하이엔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던 애가 하나씩 이제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과정. 그래서 누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FPV에 접하고 저처럼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어떤 브릿지를 낳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서 심플한 게 최대한 뭘까를 고민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되게 완제품을 되게 고수해 왔었어요. 굳이 커스텀 FPV를 안 가더라도 DJI FPV나 아바타 2로도 충분히 커스텀 이상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저는 계속 보여주려고 했었고 또 여기가 이제 리턴 투 홈, GPS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 커스텀하는 사람과 좀 다르게 좀 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롱레인지를 날린다든지 도심에서 어떤 상업 촬영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좀 개발을 해서 저도 되게 활용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DJI 네오가 나오면서 저는 이 FPV 시장이 되게 대중화 기초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도 전화 와서 아들 사주겠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를 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FPV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거를 사기 위해서 결국은 고글과 저희가 컨트롤러를 분명히 다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콤보로 사다 보면 이제 DJI 고글 3 같은 것도 갖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DJI FPV 컨트롤러 3도 갖고 계실 텐데, 이거를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승계해서 이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커스텀 FPV를 날려야 되지 않냐. 그게 제 철학이랑도 맞는 것 같아요. 제 가방은 심플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 짐을 갖고 다니기 싫어요. 딱 제가 쓰던 돈은 더 들이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는 고글과 컨트롤러 활용을 하면서 커스텀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커스텀 FPV에 작년에 이제 입문을 할 때는 이제 했던 게, 그래서 완제품이 아니라 반제품이라고 불리는 베타 FPV의 파보 시리즈를 접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조립이 돼 있어요. 용접도 다 돼 있고, 얘는 그냥 단지 이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육각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은 뭐 특별히 설명서 없어도 대충 웬만한 사람의 IQ로는 다 조립할 수 있게끔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거의 다 조립이 되어 있고, 모터도 다 장착되어 있고, 저희는 끼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반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세팅 파일 같은 것도 얘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세팅 값을 깔면 기존에 있는 이런 컨트롤러랑 고글도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파보 20 같은 프로 같은 걸 리뷰해서 잘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세팅하는 방법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장선 속에서 O4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기존의 베타 FPV에서는 그러면은 이 프레임들 다시 지금 금형을 떠서 O4에 맞는 것들을 만들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다 버려야 되나? 기존에 잘 날리고 있던 것들? 그렇진 않잖아요. 저도 물론 리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발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대로 또 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얘 전용 3D 파츠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마운트와 안테나 마운트를 만들어서 O4 유닛을 장착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한번 해봤어요. 또 어떤 분께서는 이거 그냥 파츠 좀 공짜로 그 3D 좀 알려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거 개발하는데 개발자 3D 모델러 한 분과, 그 다음에 대표님,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또 테스트 하시는 분 해서 총 4명이 한 3주간 달라붙어서 만든 거예요. 네? 이걸로 카메라 마운트를 뽑을 겁니다. 그림도 나오네? 대박. 이건 어느 나라 건데? DJI 창업자가 만든 회사입니다. 아, 이게 그 회사구나. 지금 히팅하고 있고 95도 정도 됐을 때 PLA는 옥수수 전분. 얘가? 네. 우리 집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거야? 플라스틱을? 완전 옥수수 전분 아니고요. 같은 전분이긴 하죠. 이게 다른 프린터들보다 한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 빠르는구나. 네. 네, 출력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떼서 됐다. 비비니까 되네. UV 평판 프린터. 여기서 이 로고를 제품에다가 찍어내는 거래요. 여기 잉크도 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까만색, 흰색, 회색, 글로우색? 글로우색은 뭐야? 코팅하듯이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 와. 그럼 이제 흰색만 먼저 이렇게 칠하는 거지, 그죠? 반짝반짝하면서 UV를 해서 잉크를 굳히는 개념. 그냥 들어오니까 드론과 융을 합친 거야. 잉 더하기 융은 융이니까 융이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글로 따지면 융이라는 거가 되는 거죠. 출력물이 나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나사 인서트라고. 인서트. 오, 그렇게 끼겨 넣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게 딱 이게 고정이 됐었던 거구나. 대박, 좋았어요. 다 만들어졌어. 직접 3D 모델링해서 만들고 제가 직접 날려보고 갖고 와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도 개선하고 깨진 부분 있으면 구조적으로 보강하고 설계를 재설계하고, 근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디자인 예쁘게 또 다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되게 귀엽죠. 무슨 거북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파보 터틀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같이 지었고요, 개발자분과 함께. 앞에 있는 카메라 마운트 9,000원, 여기 이제 몸통에 있는 이 안테나 마운트라고 할게요. 얘를 9,000원에서 한 18,000원 정도 만들어서 이제 제 유튜브 쇼핑에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임박어 때문에 지금 당장 올리지는 못했고요. 한 1, 2주나 2, 3주 뒤에 최대
이제 올라올 예정인데 그때 이제 직접 유튜브 쇼핑몰 제 거에서 사시던가 정 급하신 분들은 쪽지나 댓글 남겨주시면은 임시적으로 우선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카메라 마운트는 9,000원, 보호 쉘 같은 경우는 9,000원. 그래서 안테나 마운트 포함되어 있죠. 9,000원에서 18,000원 정도로 해서 할 거고 파보 20용 하나, 파보 20 프로용 하나를 따로 만들 겁니다. 카메라 마운트는 똑같은데 등딱지가 조금 얘가 더 커요. 위아래로. 그래서 조금 디자인이 살짝 다릅니다. 근데 비례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약간의 이 나사 위치 부분만 조금 더 디자인을 좀 보완했거든요. 예쁘게. 그래서 요걸 따로따로 할 거고 파보 25랑 파보 35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마운트랑 안테나 마운트만 사면 되는데 둘이 규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사나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카메라 마운트도 마찬가지로 9,000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꼬리 부분도 꼬리 파츠도 9,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지금 이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이거를 왜 TPU로 안 만들고 PLA로 만들었냐고 하는데 PLA가 또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되게 완성도 높게 되게 엣지 있는 디자인이 일단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 카메라가 기능적으로 이게 TPU는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덜렁덜렁 거려요. 그래서 젤로 현상이 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PLA라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젤로 현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PLA로 만들었습니다. 부딪히면 그러면 깨지지 않냐라고 했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 설계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그거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날려보고 부딪혀보고 깨졌을 때는 또 다시 재설계하고 그래가지고 구조적으로 많이 보강한 제품을 이번에 내놓습니다. 그래도 부러진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진짜 크게 세게 박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또 새로 하나 사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파츠 같은 것도 저는 이제 또 그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자기만의 커스터마이징 된 디자인과 컬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퍼플 파츠랑 블랙 파츠를 각각 팔 거고요. 여기 하나로 더 추가해서 개발자분께서 프린터까지 샀는데 동시에 두 가지 필라멘트로 할 수 있는 두 색상을 동시에 녹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프린터 장비도 샀거든요. 그래서 블랙 퍼플 에디션도 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이 있고 그 밑에 엣지 있는 포인트 줄 부분들을 다 보라색으로 해서 액센트를 준 버전이 있는데 훨씬 더 예쁘거든요. 걔는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3,000원 더 붙여서 한 12,000원 정도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2025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이제 한 7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커스텀 FPV를 살 수 있고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거를 구매해서 성적만 잘 받으면 분명히 부모님이 사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025년도는 어쨌든 FPV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2025년도에 그거에 걸맞게 잘 성장을 하고 드리니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잘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군이었습니다.